안녕하세요. 넘쳐나는 의학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심없이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모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유튜브 채널 닥터 신우지입니다. 저는 MC 신우지 민은경. 저는 닥터 신우지 한유민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두두두두두두. 바로 이것입니다. 다들 이 CF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확히 이 균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균을 치료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헬리코박터 균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교수님, 헬리코박터 균이라는 이름을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그 균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헬리코박터균이란 나선형 모양의 세균으로 사람의 위 점막층과 점액 사이에 살고 있는 세균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의 위에 이 헬리코박터 균이라는 게 자라고 있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네.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네네. 국민의 약 60% 네. 정도에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0%나. 그러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헬리코박터는 위염, 위궤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 헬리코박터가 주목받는 것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 의해서 만성 위축성염, 장상피화생, 위선통을 거쳐서 위암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이유 때문이죠. 1994년에는 여러 역학 연구를 토대로 WHO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제1급 발암원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왕 내 몸속에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고 하면 다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있는 게 알게 되면 모두 다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걸까요, 교수님?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해서 모든 네. 환자가 질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네. 치료를 할 필요는 없어요. 네네네. 네, 일반적으로 소화성 궤양, 저등급 말투 림프종, 조기 위암 절제술, 특발성 혈소판 감수성 자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제균 치료를 권고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개개인의 위험도, 헬리코박터 제균으로 인한 이득과 부작용, 그리고 광범위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내성 문제를 고려해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현재의 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식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로 관리를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교수님? 네, 뭐 항생제나 이런 네네.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균이 제거되는 경우는 네. 없기 때문에 뭐 특정 음식이나 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나 네네.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네. 그런 것들에 의존하시기보다는 병원에 네네. 찾아서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조금 치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약제는 항생제와 미산업제제를 통해서 제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최소 7일간, 뭐 길게는 2주간 네네. 한 두세 종의 항생제와 위산업제제를 섞어서 복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제균 치료를 하는 동안 자의로 중단하거나 아니면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제균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미처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균은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도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 제균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치료를 하시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때는 처방받은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약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교수님. 네. 그럼 먹다 보면 약간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불편감들이 많이 생길 수 네. 있어요. 구역질이나 구토, 설사나 오히려 변비, 복부 불편감 같은 것들이 네.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미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좋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네. 네, 치료 중에 음주를 하실 경우에는 발진이 생기거나 두통, 가슴 두근거림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 동안에는 음주는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꼭 처방하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치료를 어렵지만 힘들게 받았어요.
헬리코박터 치료가 잘 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약제를 모두 네. 복용한 다음에 검사를 시행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2, 3개월 정도 후에 요소 호흡 네. 검사라는 검사나 아니면 내시경을 다시 하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아. 헬리코박터균이 박멸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추적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뒤늦게 시행했을 때 헬리코박터균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 균이 치료를 실패해서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가 잘 됐다가 다시 재감염된 것인지 네네. 이런 것들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거든요. 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2차 치료 약제에 대한 선택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치료를 잘 하고 이거의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힘들게 치료했는데 실패하고 다시 재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무섭네요. 재감염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요. 재감염 확률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경우에는 재감염률을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가족 구성원 중에 감염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재감염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치료를 받아야 네.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그 당사자의 건강 상태나 이런 여러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성, 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사하나요? 최근에는 헬리코박터 내성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의 유무뿐만이 아니라 주요 항생제인 클라리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 유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내시경하면서 네. 조직 검사를 해서 그 네. 조직을 이용해서 내성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 내성 유무에 따라서 항생제도 선택하는 맞춤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항생제의 내성을 낮추면서 맞춤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60%가 감염되어 있다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균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면서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들께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더욱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